볼 만져보면 고급스러워. 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입니다. 이런 말 되게 생소한데 사실은 이 G80이나 G80E 뭐 이런 이름이 될 줄 알았어요. 그냥 G80의 전기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네시스의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가 결국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상징 같은 자동차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시동을 걸었던 걸 껐어요. 참나. 네, 오늘 아주 코로나 관련해서 아주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 제네시스 G80을 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이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음성인식으로 목적지를 입력해 볼까요? 길 안내 김한용의 모카. 훌륭합니다. 이런 게 된다고? 야, 현대차 많이 컸네. 많이 발전했. 자, 이거 말고 그러면 미사리 조정 경기장. 지금 음성인식으로 목적지를 입력을 했잖아요. 입력하고 나서 음성으로 계속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터치도 되고, 다이얼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돼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지를 안내할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 다음에 좌회전해야 된다, 다음에 우회전해야 된다. 내비게이션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아래로 보여주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어떤 내비게이션은 아래에서 위로 보여주는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현대기아차는 아래에서 위로 보여주죠. 이게 헷갈려요. 다음번에 내가 가야 되는 게 어떤 건지 혼동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차는 HUD를 통해서 앞에서 뒤로 보여줍니다. 하나가 앞에 있어. 30m 뒤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몇 차선에 서셔야 좌회전이 됩니다 하는 차선까지 안내해 줍니다. 요것도 재밌네요. 내비게이션이 여기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데,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 사륜구동이잖아요. 모터가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륜구동이 배터리에 이 출력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앞, 뒤, 안쪽, 바깥쪽 다 다르게 출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군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에너지를 공급하고 받고 그런 그래픽이 너무 후지게 보인다, 모터 그림 하나 있고 지금 충전이 된다, 방전이 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그림이 너무 유치하다,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했었는데, 지금 사륜구동 시스템하고 이걸 잘 결합해서 사륜구동 토크를 제공한다, 오히려 전기를 수집한다, 이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데요. 사실 우리가 럭셔리 세단을 말할 때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해 보면요, 정숙성, 진동소음, 그리고 주행 성능 정도가 있을 거예요. 정숙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차는 전 세계 어떤 자동차보다 공회전 소리가 조용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당연한 얘기죠. 전기차는 다 똑같죠. 모든 전기차들이 그렇지만, 네, 공회전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주행 소리 타이어 구르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리긴 해요. 왜냐하면 딴 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든. 지금 이렇게 작게 말해도 다 들리시잖아요. 이 정말 작은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요. 그래서 괜히 방음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절대치로 놓고 보면 결코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자, 그럼 주행 성능은 어떤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주행 성능을 보도록 하죠. 시프트 다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차를 갑자기 다이나믹하게 주행해 볼 수도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잠깐, 아니,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살짝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야 잠깐만, 되는데? 스포츠하게, 야, 이거 되네. 대박입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현대차가? 지난번에 아이오닉 시승할 때 실망했던 거 생각하면, 잠깐, 이거는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스포츠 모드 켜게 되면, 야, 이거 가속감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스포티한 주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런 가속감을 쏟아내 줍니다. 앞바퀴 뒷바퀴 전기 모터를 그냥 최대 출력으로 빡 이렇게 초반에 쏴줘요. 물론 이걸 가지고서 일상적인 주행할 때, 야, 이거 내가 발을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차가 튀어나가는구만,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그 느낌이 좋은 거죠. 네, 기자들이 아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금 칭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야, 오 세상에 아이오닉보다 훨씬 낫네, 이러면서 이 차가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번 G80은 이상하게 잘 만들었어.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가장 큰 우려는 이 차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차가 뚱뚱해진다. 이 차는 늘씬하고 착 깔린 게 멋이었는데 이 차가 이렇게 높아지고 뚱뚱해지면 누가 그걸 멋있다고 하겠냐 이러면서 걱정을 그렇게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약간 높은 거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아마 약간 높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굉장히 짜릿한 그런 주행 감각을 갖고 있고, 주행할 때 코너링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정숙성이라든지 진동 소음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정말 최고급 자동차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뭐 이런 차들하고 사실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테슬라 방향이 일단 전기차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라면 이 차는 럭셔리카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기를 소금 치듯이 그렇게 양념처럼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전기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런데 그 요소가 눈에 띄지 않도록 어디에도 전기차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흔적이 없거든요. 이 실내에 앉았을 때 전기차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 G80 전동화 모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충전소에 왔는데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충전이 되겠죠? 안 되는 것 같이 생겼네요. 아니, 충전이 시작됩니다. 되는데? 혹시나 하고 해봤더니 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충전하는 거야? 와, 깜쪽 같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티가 되게 많이 났는데 깜쪽 같아요. 모르겠어. 어딘지 눈치채셨어요? 이건 줄 알았지. 이거 막 누르려고 하실 텐데 아니에요. 요겁니다. 요거야. 야, 진짜 기발하다. 자기 차주 아니면 모르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다 이렇게 크롬을 더한 것도 굉장히 재밌기도 하네요. 자, 케이블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게다가 이게 낮잖아. 낮으니까 더 힘드네. 보통은 충전기가 높잖아요. 근데 얘는 낮으니까 더 힘들어요. 전동으로 이렇게 쫙 열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좀 수동이어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전기차 전용 모델이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자고요. 그러면 이 거대한 엔진룸에 뭐가 들어있나? 엔진처럼 생겼어. 엔진처럼 생겼는데 이거 뭐야? 프렁크도 아니고. PE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를 분배하는 그런 모듈, 그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AC/DC 컨버터와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요. 아래쪽에 모터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한 컴프레셔도 별도로 마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셔가 엔진에 달 수가 없으니까 전동 컴프레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냉매도 두 가지 냉매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절연 냉매, 배터리를 통과할 때 요즘 하도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 절연 냉매를 통해서 만약에 약간의 누수가 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연 냉매를 쓰고 있고요. 이쪽은 공조장치, 히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공조장치용 일반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냉매를 따로따로 사용하는 거 보면 절연 냉매가 조금 더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안 그랬다면 다 절연 냉매로 했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고요. 이 주황색이 들어가는 부분, 이 주황색 부분은 임의로 사람들이 뭐 자른다거나 뭐 손을 만진다거나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압이거든요. 800V가 넘는 전압이 여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서스펜션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제네시스 G80이 워낙이 만들어질 때 기본 베이스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때 서스펜션 구조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전기차로 와서도 여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마운트를 고정하는 스트러 타워바 같은 것도 꼼꼼하게 이렇게 육각형으로 잘 만들어진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잘 만들었다니까. 트렁크가 없는 건 좀 아쉽지만 뭐 괜찮습니다. 트렁크 없어도 되지 뭐 까짓 거. 그리고 여기에 전기차인데도 이런 게 있어요. 전기차 흡음재가 보통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 모터가 앞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도는 소리가 굉장히 고주파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흡음재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꼼꼼한 게 제네시스의 특징이죠. 자, 전기차 충전하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실내 들어와서 한번 보면요, 여기 배터리 충전 중에 공조장치 사용하면 충전 시간이 길어집니다. 당연하죠. 디스플레이 큰 거 봐.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EV라고 된 거 눌러보면요, EV 모드, EV 디스플레이가 뭐를 보여주냐면 지금 배터리가 이렇게 돼 있고 목적지가 여기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몇 퍼센트나 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약 공조 같은 걸 하려면 몇 시에 출발할 거냐? 다음날 아침 8시에요. 그러면 네가 충전할 때 가장 최적의 시간은 심야 시간이네. 심야 시간에 전기를 남들이 안 쓸 때 그때 충전하도록 할게 라고 세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팅해 줘서 가장 저렴한 전기로 차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 당연히 되고요. 전기를 남한테 주는 거 V2L이라고 얘기하죠. 전기 사용 기능이 있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쓸 거냐, 내가 전기를 막 써서 전기가 다 없어져서 여기서 퍼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80% 남겨놓고 싶어. 한 20%만 V2L로 쓰고 나머지는 좀 남겨놓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50% 쓸래? 아니면 그냥 여기서 퍼져서 난 죽을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최소 20%를 남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V2L 기능을 통해서 차 밖에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자동차의 배터리가 엄청나게 큰 양이기 때문에 집 전체에서 한 3일 정도 사용하는 양만큼을 이 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가 될 때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목표 배터리량, 사실 현대차가 지금 100%를 기본 설정으로 해놓고 있는데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나 이런 차들은 100% 충전을 몇 번 하면 배터리 손상됩니다 이러면서 경고를 띄워요. 보통은 90% 정도, 80%에서 90% 정도만 충전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주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80%만 충전하게끔 해요. 내가 뭐 장거리 여행을 할 거다 이러면 그때 한 번씩 100% 하는 거지. 코나 화재 건도 그렇고 100% 충전을 계속하는 경우에 배터리가 손상받거나 가혹한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90%, 80% 정도만 충전하는 쪽으로 압박을 계속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만들 수 있는 옵션은 돼 있는데 기본 설정을 90%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충전 전류 같은 경우 완속 충전 최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윈터 모드는 배터리가 지나치게 차가워지지 않도록 배터리를 어느 정도 데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배터리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되면 좋겠는데 윈터 모드를 한여름에도 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왜 그런지 이해는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홈 버튼 딱 눌렀을 때 지금 충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충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충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 디스플레이에 안 나와요. 요 안에 디스플레이 나오긴 나오는데 요게 지금 옆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쪽에 봐도 안 보이는데 여기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잔여 충전 시간 같은 건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면 충전기가 꽉 차 있을 때 어떤 차가 곧 나갈 건지 이런 거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되잖아요. 다들 지금 막 충전을 시작한 건지 이런 걸 알아야 이제 그 다음 충전할 사람이 기다리든지 말든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보여준다는 거, 이거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주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운전자도 내 차가 얼마나 충전됐는지 멀리서라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크게 큰 곳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다른 자동차들, 뭐 테슬라도 지금 충전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충전할 때 250kWh로 충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지간한 급속 충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지간하면 50kW예요. 테슬라는 어지간하면 100, 높은 건 200,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 차는 몇 킬로냐? 350kW로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V 시스템이라고 해서 충전이 더 빠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게 얼마나 있느냐? 서울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하나 추가돼서 2개예요. 뭐 많진 않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다 라는 점에서 뭐 일단 좋게 보이긴 합니다. 충전 속도는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이 22분 걸린다고 하네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면 그럼 차가 어느 정도 다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거리를 여행할 때 특별히 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뭐 세워놔야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휴게소에서 그냥 잠깐 쉬었다가 감고 또 다음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고 그러면 충분히 충전이 다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이 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하고요. 차간 거리 가장 짧게 핸들도 알아서 돌려줘. 네, 알아서 돌려주는 기능을 작동을 내가 시켜야만 한다는 거, 요거 조금 아쉽죠. 왜냐면 HDA를 작동시킬 때는 요걸 사용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돌려달라는 걸 하지 않고도 알아서 핸들을 돌려주다가 일반 도로에서는 핸들을 내가 돌려주는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되니까 그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HDA2가 들어있고요. HDA2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너무 똑똑해서 나보다 운전을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껴들어도 다 인식합니다. 인식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고요. 깜빡이를 켜면 알아서 그쪽으로 차선 변경까지 해줍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올림픽도로에서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까지 되고요. 그런데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약간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HDA2의 장점은 운전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하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속 감속을 조금 더 거칠게 좀 더 부드럽게 하는 이런 면에서 아주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G80 전동화 모델의 특징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 그릴 부분이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사실상은 한 층이 더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더 있는데 그 더 있는 부분이 눈에 그렇게 띄지 않도록 디자인을 잘 했습니다. 차가 어딘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느낌 같지 않고 이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네시스 G80 자체가 워낙에 낮은 차였기 때문에 아주 낮은 차를 살짝만 들어 올렸더니 비율이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느낌이 드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실제로 측면에서 보면 이 아래쪽에 요만큼의 턱이 더 있어요. 이 로커 패널 부분이 보통보다 조금 더 두껍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래쪽에서 보면 배터리층이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이 아래쪽이 매끈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적어지고요. 이 부분이 차체의 구조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차가 더욱더 주행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다, 뒤틀림 성능은 조금 더 확보되겠다 라는 예감이 들고 공기역학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면이 있겠죠. 자, 요 안에 들어오면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네시스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전기차들이 아래쪽에다 배터리를 넣게 되면 불편함이 생겨요. 많은 메이커들이 이것 때문에 난 전기차 배터리를 바닥에 깔지 않는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배터리를 깔고 나면 바닥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닥면이 올라오게 되면 시트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굉장히 짧아져요. 앉아보면 바닥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다른 G80을 타게 되면 펴고 앉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얘는 그렇게 펴고 앉을 수 있는 느낌보다는 낮은 의자에 앉았다. 여러분들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다리를 절반으로 자른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대충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낮은 의자에 앉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천장은 그러면 충분하냐? 천장은 닿진 않습니다. 닿진 않고 이 정도라면 어지간히 상체가 긴 사람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정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일단 불편함은 없는 정도의 실내 괜찮은데, 그런데 조금 웃기는 점은 센터 터널이 있다는 점이에요. 전기차에 센터 터널이 왜 있지? 아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제네시스와 뭔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솔린 제네시스의 그런 센터 터널을 굳이 공유할 필요 없는 걸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이 차 소프트 클로징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소프트 클로징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문을 딱 닫았을 때 한 번에 딱 안 닫혀요. 왜냐하면 이쪽에 고무 패킹이 너무 많아. 이쪽에도 고무 패킹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있잖아요. 푹신하게 들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패킹이 있고 여기도 패킹이 있고, 지금 그래서 방음이 장난 아니에요.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반대편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이중으로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두 개의 패킹을 해놔서, 그러다 보니까 세게 닫아야 되잖아요. 세게 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 클로징은 이 정도 고급차에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안전에 약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소프트 클로징도 조금 더 잘 만들면 아마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뒤쪽으로 봤을 때요 여러 가지 느낌들이 드는데, 이 G80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여 있는 거, 요거 저는 길에서 보면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크롬도 처음에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이 크롬도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네시스 엠블럼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기 파팅 라인이 있는데 이것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부분도 있고, 소재가 다르니까 파팅 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플라스틱, 이쪽은 철이죠. 두 줄 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이 G80이 제네시스 중에서 가장 예쁜 제네시스인 것 같아요. 다른 두 줄 라인, 뭐 G70 같은 경우는 G80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열어보면요 당연히 전동이고 굉장히 빠릅니다. 삼각대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열어놔도 이제 삼각대가 반사가 되면서 저 멀리서 봐도 아, 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트렁크를 연 거구나, 문제가 있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삼각대 마운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런 데 삼각대 놓는 자리가 없으면 이 안에서 한참 찾아야 되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좋은 그런 위치,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수납 공간이 지금 골프백을 넣으려면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이 뒤쪽에 전기 모터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좀 허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젖혀보면 이런 RG3 EV라고 써있네요. 제네시스 EV라고 써있는데 덮개를 열면 또 덮개가 있고요, 이 덮개를 열면 또 덮개가 하나, 철 덮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전기 모터와 등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음도 신경 써야 되고 해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보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 휠도 굉장히 멋지네요. 공력 휠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들어갈 것 같은 휠을 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외관에서 이 차가 전기차라는 걸 최대한 감추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굳이 전기차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이 차는 그냥 럭셔리
럭셔리한 G80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메인이 될 거거든. 너희들이 생각하는 G80은 사라질 거란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7540R19라고 돼 있는데요,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폭은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뒤로 따로따로 모터가 있는 4륜구동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시린 프리머시 투어 ES인데 그런데 꽤 괜찮아요. 트레드웨어가 50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 적당한 수준입니다. 순정 타이어로 적당한 수준의 트레드웨어,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요. 트랙션 AA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제동을 했을 때 제동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템퍼러처도에 이어서 타이어 등급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가 예쁜가? 저는 예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차의 고급감이 아마 테슬라 모델 3보다는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제가 타고 있지만 7천만 원대거든요. 근데 7천만 원대로 느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는 8천만 원대 차인데 그렇게 느껴지죠? 지금 시승차는 물론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기본 모델이 8200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 전기차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이렇게 비싼 가격이 그렇게 지나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가격대를 보여줍니다. 전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kWh시당 4.3km 수준이고요. 이 차는 기본적인 배터리가 87kWh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테슬라 모델 3라든지 아니면 뭐 코나라든지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한 12k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27km,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아이오닉 5 4륜구동 모델이 370km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죠. 4륜구동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어우, 실내 멋있어.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고급감을 갖고 있어요. 전기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종류의 차가 없어요.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EQS 내놓는다고 했어요. 곧 나오겠지. 근데 안 나왔잖아요. 무슨 루시드예요? 안 나왔잖아요. 이 세단이면서 이렇게 럭셔리한 이율 배반적인 거지, 친환경을 생각하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가죽을 도배해서 막 이렇게 럭셔리하게 막 꾸며놓고 전기차, 어쨌든 이런 나파 가죽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꾸며놓은 이런 전기차 우리가 찾아보려면 없었잖아요. 전기차는 의뢰히 실내는 플라스틱 덩어리로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그렇게 그냥 후진 걸 참고 타는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럭셔리하게 볼 만져보면 고급스러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감동적으로 정말 반전 매력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전기차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현대차가 항상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쪽으로 한 발짝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괜찮은데? 일단 멋있어. 물론 뭐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 건 좀 섭섭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건 멋있는 인테리어고,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답이 아닌가, 현실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그런 G80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만족스럽네요. 전기차 인테리어 때문에 안 샀다는 사람들 괜찮잖아. 뭐가 부족해? 전기차 전용 모델이 아니라는 거? 전용 모델이면 물론 뭐 조금 더 좋게 하겠지만 주행거리, 주행 느낌, 승차감, 전기차만을 위한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사실 전기차랑 가솔린 겸용 모델이라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런 면에서 만족스럽네요. 이 인테리어에서 기존 G80하고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약간 바닥이 올라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요런 정도. 그전보다 차가 좀 높아졌다라는 느낌? 그런 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높아졌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요. 심지어 얘는 뭐 다 훌륭한데 오디오도 훌륭해요. 스트리밍 되는지 한번 보죠. 스트리밍이 들어왔네요. 지니뮤직과 멜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거 왜 힘든 거야? 일단 글씨 입력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글씨 입력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오목해. 아니, 디자인상으로 오목한 게 조금 더 예쁠 수 있지. 그래요, 예쁠 수 있어. 근데 오목하면 글씨를 어떻게 써? 당연히 평평해야 되는 걸 오목하게 만들어서 진짜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유의 셀리브리티를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겠어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기능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지니뮤직과 멜론이 들어와서요,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잘했는데? 우리 모카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그죠?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네, 이 오목한 거 좀 평평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쓰기 힘들어요. 다들 힘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이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아마 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아래가 바뀐 것 같아.
이게 잘 안 보고서 이렇게 조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요 언저리에서 조작을 찾게 되거든요. 요 PRND 요 부분은 헷갈림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진짜 예쁘네요. 요 PRND 요 다이얼이 진짜 예쁘게, 진짜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요즘 기아차도 이렇게 투명한 모양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 제네시스에 있는 요런 정도의 고급감은 확실히 아닙니다. 이건 돈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다이얼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녁이 되면 또 불이 켜지죠. 여기 불이 켜지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썬루프가 빠졌네요. 썬루프가 없는 시승차예요. 사실 옵션으로 따져보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옵션의 자동차거든요. 기본적으로 G80 전동화 모델은 AWD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모터가 2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272kW 구동 모터,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RMDPS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이 앞에 있는 2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 노면을 읽고 있다가 이거 과속 방지턱이네, 이게 부드럽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했다가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 다시 단단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는 독일 컨티넨탈의 모노블럭 4P 캘리퍼를 갖고 있고요. 고성능 브레이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다 해서 기본적으로 8,200만원 8,200만원이면 그런대로 합리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에 보조금을 또한 600만원 받는다고 하니까 7,600만원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다 옵션을 더 넣으실 것 같아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 이런 거 넣을 거잖아요. 그냥 파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2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건 넣어야 되잖아. 이거 안 넣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550만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넣다 보면 지금 이 시승차의 가격은 9,651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상당히 비싼 그런 자동차네요. 자, 그리고 지금 약간의 오프로드를 가는데요. 오프로드를 컴포트로 가보고, 그리고 스포츠로도 한번 가볼게요. 컴포트입니다. 컴포트에서 약간의 오프로드, 스포츠에서 약간의 오프로드. 이렇게 다르다고? 많이 다른데요? 과속 방지턱 넘는 느낌은 어쨌든 오리지널 G80에 비해서, 가솔린 G80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런 반면에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차의 주행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 주차 출차 기능을 살짝 써봐야 되겠네요. 자동 주차 출차 기능 지난번에도 많이 써봤지만, 주차 공간 탐색 중,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차하겠죠. 나 여기다 주차하고 싶어 라고 하면 살짝 지나가야 되는 게 조금 흠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차할 거냐, 여기서 주차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주차해줘. 원격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스마트 주차를 할 수도 있어요. 원격 주차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어를 일단 P를 놓고요,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하고 후진을 하면 빠르네. 빠르네. 아니, 이게 우리가 몇 가지 차를 지금 테스트 해보는데 이렇게까지 빠르지 않았었는데 되게 빠른데요. 그리고 보통 가솔린 G80 같은 경우는 약간 우웅 하면서 RPM을 높인 다음에 들어가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건 전기차니까 그런 게 없어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속도도 더 빠른 것 같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데 뒤에 있는 턱이 있으니까 그 턱을 박지 않도록 정확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진짜 훌륭한데? 다시 나와라. 출차할 때는 이렇게. 근데 출차할 때는 이제 방향성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출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에 탔을 때. 네, 조금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약간 이해해 주세요. 브레이크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 브레이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자동차들은 브레이크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고, 브레이크 배력 장치를 전동으로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떤 담력으로 차가 서게 하는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잘 들게 스포츠 브레이크를 선택할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컴포트 브레이크를 선택해서 좀 더 부드럽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재밌네요. 이 차의 모터는 최대 출력이 합산 272kW예요. 272kW면 사실 잘 안 와닿죠. 어느 정도 출력이냐면 마력으로 치면 370마력입니다. 에이, 370마력이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네, 그냥 제네시스가 그 정도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토크가 엄청납니다. 토크가 무려 71.4kg이기 때문에 이게 제네시스 3.3에 비해서 훨씬 더 나가는 느낌이 신선해요. 훨씬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그게 초반에 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출발 가속에서 짜릿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4륜구동이니까 그런 것도
꽤 인상적이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4.9초. 뭐 제네시스 3.3 터보하고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초반 느낌은 확실히 더 우월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솔라루프 시스템을 채택할 수가 있는데요. 주행거리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주행에 효과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솔라루프를 선택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선택하지 마세요. 네, 선택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자동차, 정말 잘 만든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차가 가장 공들인 자동차 제네시스 G80의 전동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전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조용한데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아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이 차에 주행하는 로드 노이즈 같은 걸 역위상으로 아이팟 프로 같은 거 써보면 옆에 소리가 조용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스피커에서 역위상의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이 노면 사운드 같은 걸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